조명을 기반으로 해서 했지만 감성 조명 문화로 해서 이제는 이제 감성 문화 사업으로 문화 생산 공장으로 지금 탈바꿈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창업이 지금 한 38년 됐어요. 제가 1975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사실은 대학원에 지나가기로 했다가 공부가 좀 하기 싫은 면도 있었고 나보다 먼저 그 대학원 과정을 간 친구들이 내용을 보니까 별로 흥미가 떨어졌어요. 더욱이 5년, 10년, 20년 또 경험했던 30년 된 선배님들 그분들의 현재 하고 있는 그 당시에 모습들을 보니까 나도 20년, 30년 되면 잘해봐야 저렇게밖에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난 정해진 길을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그 과정을 겪게 됐는데 너무 허황되게 했어요. 시시한 게 눈에 안 차니까 눈만 높아가지고 더 멀리 보고 더 힘든 일을 도전한 것이 그때부터 죽을 고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업이었어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대부분의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다가 조립하는 조립산업이었어요. 조그만 트랜지스터 라디오, 또 그 당시에는 녹음기, 카세트 테이프 이런 조립산업이 시작할 텐데 흑백 텔레비전도 나왔을 때고요. 그 대부분의 부품을 수입을 하는데 그보다 더 하나 더 앞서서 부품을 만드는 소재 전자산업을 했어요. 이름도 전기전자재료연구소. 연구소로 시작했어요. 뭐 이름이 당장 팔 수 없으니까 연구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진짜 소재 개발에 역점을 뒀어요. 뭔가 엉뚱할 정도로 꿈이 컸어요. 고생 많이 했죠. 근데 그게 오늘날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다 이어져서 지금도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품목만 들었죠. 우리가 그 당시에 전자 소재 부품을 하면서 그것이 처음에 전자 소재 부품을 개발하는데 한 5년 동안 참 죽을 고생을 겪으면서 제품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만 되면 정말 돈방석에 올라갈 걸로 알고 얼마나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했는지 몰라. 그런데 개발해놓은 상품들을 보고 다들 칭찬을 하고 격려도 해주면서 내가 만든 상품을 안 사줘요. 그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대기업들이. 그래가지고 또다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소재 부품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개발한 사람 나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 소재를 가지고 부품을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을 우리가 시도를 했는데 아무도 또 안 사줘. 그러다가 당시 구로동에 동남전기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텔레비전을 만들던 회사가 있었어요. 뭐 올림포스라든가 오트론인가 이런 회사들 그 회사들은 사주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6개월을 생산해서 납품을 했더니 어음을 받았는데 한 6개월 후에 그 회사들이 다 묻어났어요. 화신소니라고 당시에 한국에 합작사가 있을 때 그 회사도 그때 다 묻어났어요. 참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다가 재기를 해서 오늘날 삼성, LG, 뭐 대우, 해외 샤프, 소니 이런 데 거래를 했는데 그 제품을 가지고 대기업 거래하면서 텔레비전 모니터 쪽에 주로 공급을 했는데 대기업 의존도가 너무 크니까 이건 뭐 하늘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저 품질, 납기, 가격에 목매어서 내 생활이 없고 내 생각이 없고 그냥 끌려가는 삶이에요. 우리 그 당시는 현대판 노예 생활이라고 할 정도로 이 대기업에 뒷바라지하는 일이 정말 우리 뜻하고는 상관없이 끌려가는 정말 참 어려운 지경이었어요. 그때 독립적인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없을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게 바로
조명 산업이었어요. 텔레비전도 가만히 보면 조명 기술이에요. 조명 상품이에요. 그 기반 기술로 대기업 의존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사업, 조명 사업의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길을 모색한 지가 이제 한 22년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조명을 정말 예술 조명, 문화 조명을 한답시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조명의 역할이 어두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조명에 많은 비밀, 많은 기능이 있어요. 건강과 관련된 거, 생태에 관련된 거, 생체 리듬에 관련된 거. 조명이 이제는 바이오 상품, 메디칼 상품 이런 영역으로 또 모든 산업에 미치는 많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명을 기반으로 한 이제 다양한 문화 산업에 접목하는 사업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죠. 감성 조명이라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신조어에 속하곤 하지만 느끼는 조명이에요. 근데 우리의 자연의 조명은 아침에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끝없이 변하고 달라지고 정말 연극으로 말하면 드라마틱한 연출이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우리 실내에서는 그저 어두운 문제를만 해결하기 위한 조명으로 그동안 써왔기 때문에 조명의 빛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 발전할 만큼 발전했으니까 우리도 실내 조명을 자연 조명의 일출일몰까지의 변화를 실내에서 제한하자. 그런 목적으로 감성 조명이라는 슬로건 아래 발전시켰는데 이미 이제 그것이 다 완성이 되고 상품화돼서 그 기능이 이제 완성되니까 그와 관련된 많은 또 예술과 문화하고 접목되는 일이 또 전개되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국제 조명전,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많이 참여할 때는 국내 시장을 참 너무 작게 봐서도 했지만 해외에서 인정받지 않은 상품은 이제 글로벌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진출을 하면서 부러웠던 게 디자인 조명, 그다음에 존경받는 상품, 그다음에 아주 그 앞선 설계자들이 선택해주는 그런 조명 기구, 이게 그렇게 부러웠었죠. 저희도 지난 2007년 세계 조명 산업은 물론이고 디자인 상품전에서 저희도 세계에서 최고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거 봐선 제가 어플라이도 안 했는데 주더라고. 우리도 휴대폰만 1등 한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도 잘하면 다 세계에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품들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우리 직원들은 참 거의 저와 동고동락을 해왔어요. 우리 노동조합만 해도 조합원들이 평균 근로수가 23년이고 임원들도 다 20년이 넘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래돼서 뭐 변화가 좀 적응하는데 뒤처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희 임원들이 저와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미 눈빛만 봐도 뭐를 요구하고 뭐를 해야 할지를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참 기쁨을 갖고 일을 하죠. 근데 우리 임원들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젠 창의성 없는 일을 하지 말아라. 남 하는 거 흉내내지 말아라. 이게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창조 경영을 제가 이제 우리 임원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더십이죠. 리더십. 리더십이란 그저 이거저거 시키는 게 리더십이 아니고 변화를 우리가 남보다 먼저 직시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면서 우리 직원들, 우리 집단이 정말 미래를 향해 가는데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런 어떤 그 영적인 리더십, 그걸 항상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제는 문화에, 컨텐츠에 스토리가 없는 상품은 이젠 존경받기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 항상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완전히 이제 다 오리엔트가 돼 있어요. 저희 회사는 그래서 이제 문화 생산 공장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리더십, 임원들의 리더십은 이제 문화 경영 리더십입니다. 사실 위기는 너무 많아서 어느 거 한두 개를 찝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게 더 큰 위기였는지는 근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위기 많은데 그 중에서도 눈물겨운 어디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직원들하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당시에 해외 수출하는 커다란 기계가 수백 대를 겨울에 만들어서 운동장에다가 넓은 운동장에 이제 출고 검수를 해외 인스펙터로부터 받는데, 세상에 이 수출을 받다가 인스펙터를 받다가 실패하면 수출이 이제 정지되는 거예요. 정말 수 없는 날을 밤을 새워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운동장에서 검수를 받는데, 인스펙터가 오더니 다른 거 기능은 하나도 안 보고 접착제를 아주 그냥 강력한 접착제 테이프를 가져오더니 우리가 만든 기계에다가 테이프를 발라요. 그래가지고 탁 뜯대 그 칠이 일어났어요. 겨울에 칠이 덜 만난 거예요. 그 쇳덩어리 큰 기계들이 수백 대가 운동장에 나열되는데 테이프 갖다 붙여놓고 다 뜯는 거예요. 껍질이 덜 마른 게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만 가면 그건 괜찮거든. 날씨가 안 좋아서 덜 마른 건데, 그래서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거 수출을 못하면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일주일간의 시간을 준 거예요. 재검사를 딱 한 번 받을 수 있대요. 그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 넓은 운동장을 비닐로 텐트를 쳐가지고 큰 넓은 연병장 같은 기계의 숲을 연병장을 비닐로 씌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온풍기를 틀고 24시간이 모자라서 그때 워카 신고 군 정신으로 해서 군인 정신으로 24시간을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한잠 안 자고 우리 임원들하고 직원들 격려하면서 칠을 전부 벗겨내가지고 그걸 다 긁어내고 다시 빠데라는 게 입혀요. 그 다음에 칠을 하고 한 번에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하고 또 안 말르면 안 되니까 비닐 안에서 또 온풍기 틀고 그 먼지와 그 추위와 그 껌껌한 밤에 불을 달고 완전히 전쟁을 해서 전쟁.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와서 검수하는 해외 인스펙터가 와서 딱 보더니 이번엔 죽었구나 했지. 그러더니 기계 검수도 안 하고 사인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당신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 눈빛을 보니까 그때 사인을 안 해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그때 우리 직원들하고 다들 그냥 환호의 기쁨. 24시간을 일주일 못 잡아요. 사실 그 전에도 못 잤어. 근데 우리 전 직원이 그 추운 겨울에 연병장에서 견딘 그런 참 고난이었지만 그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인스펙터도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한 20여 년 전이에요. 대기업에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모르는데 요즘엔 다 달라졌겠지만 이 술을 줄 때 술을 안 먹으면 그는 정말 그 회사 문 닫아야 돼. 근데 망년회에서 나 끝까지 술을 안 먹었어. 예. 그랬더니 아주 괘씸하게 본 거예요. 게다가 왜 안 먹느냐까지 마이크에다 대고 나한테 공식 석상에서 묻는데, 근데 이제 솔직히 교회 다니는 장로가 나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나 못 먹는다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체면이 말이 아니 된 것 같아. 그랬더니 그날 다 좌장이 망가졌어요. 그 뒤로 어쨌든 망년회가 망쳐가지고 그 다음 해 그 협력회사 멤버에서 내가 제외당했어. 그리고 거래가 수십억 원의 매달 거래가 끊겼어. 그러니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당시에 500~600명이었거든요. 뭐 살 길이 있나? 그냥 죽을 고생을 하고 직원들한테도 미련 안 하고 뭐 참 그랬어요. 그러면서 빨리 새로운 그 당시에 조명산업으로 전환하는 더 긴박한 계기가 됐어요. 막 그게
조명 산업에 더 열심히 하는 계기도 됐어요. 그러나 당시로서는 그 돈 떨어지면 뭐 견딜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한둘 아니고 정말 참 큰 위기였고 그 외에 뭐 불도 나보고 뭐 교통사고도 나고 수없이 많았어요. 가진 많은 나무 바람 잘 들 없어요.